아, 아. 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은 NBA 5경기만 준비했고요. 사실 피곤해가지고 피로도가 그동안 좀 많이 쌓여서 일주일 동안 오늘 쉴까 했는데 그래도 감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기도 하고 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5경기만 준비했고 요즘 NBA가 결코 쉽지 않은 흐름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브루클린 샬럿 물론 사실 이거는 뭐 샬럿 프렌 쪽 갈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긴 했지만 어쨌든 뭐 똥배가 터졌고 뉴욕 닉스 올랜도 와 이거는 진짜 솔직히 닉스 승이 어떻게 이게 터질 수 있나 싶긴 한데 이것도 터졌어요. 그리고 뭐 골스나 이런 팀들은 여전히 골스는 제가 뭐 초반에 쭉 치고 올라갈 거라 했죠. 그런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 레이커스 멤피스는 사실 뭐 멤피스 쪽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레이커스가 마인까진 봤는데 물론 마인은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레이커스가 이제 지난 피닉스전 4쿼터까지 막 그냥 30점 차 벌어졌는데도 얘네가 따라잡으려고 사실 그때 경기를 계속 주전 내보낸 게 아니라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때 당시 실험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이커스 론도를 무조건 빼야 돼요. 걔는 론도는 사실 은퇴해도 지금 안 뭐 크게 없을 정도로 완전 마탱이가 갔는데 계속 쓰다가 그때 당시 이제 리브스 같은 애들 쓰면서 30점 차를 막판까지도 뭐 피니스 선수들이 당황할 만큼 따라갔던 그런 좋은 실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라인업을 비슷하게 들고 오면은 오늘 그래도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멤피스 상대로 자모란트는 역시 엄청난 활약을 펼쳤지만 승리를 거뒀고 아무튼 간에 여러모로 좀 팍팍 바뀌고 있고 주축들의 부상자들도 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특히나 이제 찰럿이나 막 시카고 이런 애들이 초반에 엄청 계속 이기면서 달리는데 분명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부러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당분간은 저는 좀 배팅을 자제하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분석은 준비해 왔습니다. 샬럿 대 보스턴 이거 먼저 갈게요. 라인업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백투백 팀들끼리의 경기입니다. 샬럿은 브루클린 원정 경기에서도 승리하면서 3연승을 거뒀고 보스턴은 휴스턴 원정에서 뭐 제일런 브란이 없는 가운데 첫 승을 드디어 거뒀습니다. 샬럿은 근데 사실상 좀 승리당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브루클린이 좀 자멸했어요. 보스턴은 뭐 테이텀이 이제 시동을 좀 키고 좀 달리는 걸로 보이고 저는 테이텀이 오늘도 기본적으로 좀 잘할 거라고 봅니다. 최소 25득 정도에서 30득 이상까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해 보이고 개막하고 사실 보스턴이 원래 좀 수비가 좋은 팀인데 첫 두 경기 수비적으로 아무래도 감독이었던 애가 단장으로 올라가고 새 누구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오도카인가 아무튼 간에 새 감독이 들어오면서 수비적으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수비적으로 별로였고 확실한 이제 포인트 가드가 부재하죠. 캔바커가 나갔고 물론 캔바커는 저는 보스턴에 큰 도움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갔고 슈레더로 내려왔잖아요. 그 부분에서 부재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테이턴 브라운 원투펀치에 좀 단조로운 공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토론토의 좋은 수비에 막히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브라운이 없는 가운데 테이텀이 해줬고 보스턴의 이런 부분은 저는 시즌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두 선수에 대한 의논조가 높은 부분은 슈레더가 진짜 막 확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터지면 이기고 터져도 뭐 좀 경기랑 수비 안 되면 지고 뭐 약간 뭐 그래도 터지면 이긴 경기가 많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는데 샬럿은 사실 부상만 없으면은 스쿼드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완전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포지션이 딱히 뭐 제가 볼 때는 센터 쪽밖에 없다고 보는데 음 물론 지지난 경기 야투가 안 터지긴 했지만 로지어가 빠진 게 저는 좀 그래도 아쉽다고 보고요. 항상 뭐 거의 20득 이상씩 꼽아주는 선수 때 빠진 게 아쉽고 우브레가 사실 지난 경기에는 뭐 좀 잘 던져 줬다고는 하나 바로 브루클린 상대로 안 좋은 야투감을 보여줬고 저는 우브레가 오늘 좀 싸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제 생각에 우브레가 싸면은 다른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고든 헤이워드도 지난 경기에는 일단 안 좋았고 물론 오늘 경기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야투감이 떨어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보스턴이 초반에 첫 두 경기는 좀 안 좋은 수비를 보여주다가 휴스턴 물론 상대가 휴스턴이긴 해요. 그래도 좀 수비적으로
그 경기들보다는 좀 더 좀 대화도 되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때 어, 보스턴이 그래도 잡아주지 않을까, 간신히 좀 잡지 않을까 싶어요. 테이텀이 좀 잘해줄 걸로 보이고 뭐 호퍼드 이런 애들도 좀 몸 상태 괜찮아 보이고 슈레더도 좀 이악 물고 좀 뛰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그래도 득점도 꽤 많이 해줬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보스턴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샬럿이 시즌 중반이나 그런 시즌에 후반이나 4연승 몰라도 시작부터 4연승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어요. 보스턴 승 보고요. 물론 샬럿의 페이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주력감이나 그런 경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언더 쪽 볼게요. 언더 쪽 저득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애틀란타 대 디트로이트.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애틀란타가 사실 지난 경기에 클리블랜드한테 일격을 맞았죠. 그러니까 빅맨이 둘러싼 페인트 좋은 쪽에 이제 제대로 공략에 실패하면서 추가로 보그다노비치나 뭐 허더나 뭐 이런 선수들의 3점 야투가 부진했고, 존 콜린스도 아무래도 상대 높이에 좀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나마 카펠라만 좀 잘해줬던, 캠 레디시는 벤치에서 여전히 잘해줬고요. 그런 모습인데 디트는 백코트가 일단 너무 안 좋아요. 힐란 헤이즈나 뭐 프랭크 잭슨이나 거의 없고, 얘네 셋이 경기를 하는데 뭐 벤치 올리닉이나 이런 선수나 뭐 없는 수준의 백코트인데, 프론티지는 어쨌든 뭐 그렇게 막 엄청 나쁘지는 않아요. 수비는 뭐 골밑 수비나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안 좋은 건 아닌데, 백코트진이 너무 못하니까 좀 수비를 해도 공격이 안 되니까 일단 뭐 답이 안 나왔던 지난 시카고 2연전인데 공도 안 돌고 그냥 억지로 쑤셔 넣기만 하다가 상대가 그냥 골밑만 막으면 되니까 골밑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럼 못 뚫고 그냥 이제 턴오버 그러다가 이제 수비 좀 되다가 결국 먹고 턴오버 수비 되다가 또 먹고 그런 경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 디트 쪽에서 좀 이번 경기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그러니까 트레이 영이 지난 경기나 뭐 지지난 경기 상대였던 그 시카고랑 두 번 붙었으니까 포인트가 됐던 론조볼보다 키가 훨씬 작다는 점이에요. 그거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디트가 이 경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포인트 가드들이, 아니 백코트진이 어느 정도만 해주면은 디트도 좀 여러 팀들을 상대로 비빌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 지거나 뭐 결국 마지막에 더 하면서 마인을 주거나 할지언정 어느 정도 비빌만해 보이는데, 이 백코트가 선수들의 이제 특히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아쉬운데, 그나마 위안거리가 이제 좀 트레이 영 같은 애들이 뭐 지난 경기 블락 6개인가 5개인가 론조볼이 와 했던, 아무튼 선수보다 이제 사이즈 면에서 훨씬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공격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역시나 질 것 같아요. 디트는 케이드 커닝햄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반대 승은 뭐 디트가 계속 역배 받겠죠. 반대 일반 승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커닝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부러질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핸디캡이 어떻게 되냐 싸움인데, 저는 일단은 거의 기준점에서 놀 걸로 보는데, 그래도 프렌 쪽이 진짜 미세하게 조금 더 낫다고 봐요. 사실 뭐 애틀란타가 지난 클리블랜드전 에서 좀 얻은 교훈이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디트도 뭐야 프론트진에서의 수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똥이지만 똥팀인데 그 팀값 치고 그나마 얘네가 있는 게 그런 부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애틀란타가 상대 지난 경기에서 골밑을 이제 공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경기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 8, 9점 차나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10점은 허더도 안 터지고 있고, 존 콜린스도 지난 경기 너무 부진했고, 캠레디시 혼자서 벤치에서는 해주고 있는 상황에 갈리나리까지 오늘 경기 안 나온다? 그럼 또 다시 캠레디시한테 좀 벤치 득점을 좀 의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클러치 때도 계속 뛰어요. 지난 경기는 보그다노비치 안 좋았고 존 콜린스 안 좋았고 하니까 뭐 아예 확 좋아질 거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찾아가지고 오늘 경기는 뭐 무난하게 승리 거두긴 하겠는데,
마인을 막 좋게 볼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래도 프렌 쪽 보는 게 일단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디트도 어쨌든 간에 지난 시카고 상대했을 때보다는 디트 공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얘는 어쨌든 가드진이 좀 살아줘야 되는데, 프론트진 어느 정도 해주니까 항상 가드진이 조금 더 득점에 있어서는 뽑아낼만 하다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틀란타 승보고요. 디트풀 그리고 214.5 오바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책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좀 더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낮은 기준점이기도 하고 일단 오바를 봤어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올랜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우리는 오늘도 이제 GTD에 떠 있고요. 사실 오늘 어떻게 올랜도가, 제가 경기를 못 봐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분석하는 시점에서 경기를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뭐 하이라이트 필름도 못 봤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사실 올랜도 같은 경우는 뭐 마켈 폴츠나 뭐 조나단 아이작 같은 핵심들 빠져 있고, 그 뭐 오케케나 뭐 해리스, 뭐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 이런 애들도 다 빠져 있는데, 주전이고 벤치고 다 빠져 있어서 진짜 없는데, 그나마 있는 이제 앤서니가 터지면서, 그리고 벤치 이제 로스랑 얘네가 터지면서 뭐 이겼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마이애미는 지난 인디전에 라우리의 공백이 분명 좀 있어 보였어요. 물론 좀 쉬운 야투들이 안 들어갔던 부분은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 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쨌든 간에 지난 경기에서 제 생각에는 마이애미가 그 쉬운 거 넣었으면 이겼거든요. 몇 개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넣었으면은 충분히 좀 잡을만 했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에 이제 3쿼터부터 거의 지옥의 수비를 보여주면서 잡을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이애미 선수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로 보이고, 오늘 경기는 그래도 야투 성공률이 지난 경기보다는 훨씬 당연히 올라가겠죠. 상대가 올랜드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올랜도가 그리고 백투백 일정이기도 하고, 뭐 지난 경기 터져가지고 이기긴 했는데, 터져가지고 어떻게 이기긴 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경기였어요. 닉스 경기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마이애미 기준점이 엄청 높아요. 13.5여도 마이애미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벤치에서의 타일러 히로도 지금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 경기는 라우리의 공백이 어쨌든 인디애나 상대로는 충분히 드러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라우리의 공백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경기는 제가 좀 라우리의 공백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봤던 거 좀 잘못 봤던 것 같고, 오늘 경기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뉴올리언스, 이게 피곤하다 보니까 좀 영상 찍는데 좀 어려움이 있네요. 텐션도 좀 안 올라오는 것 같고, 말도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잘 쉬고 내일 축구랑 NBA는 잘 준비해서 올게요. 어쨌든 간에 미네소타 대 뉴올리언스, 지난 맞대결 이후에 또 붙어요. 저 이번에도 똑같아요. 미네소타 승. 미네소타 4.5 마이너스 224 기준 오바까지도 똑같이 볼게요. 그냥 지난 경기 사실 3점이 너무 안 들어갔고, 말도 3점이 좀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안 들어갔던 것 같고, 사실 뉴올은 미네소타 1옵션 타운스를 막을 선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네소타도 뉴올의 1옵션인 브랜든 잉그램을 막기 힘든 거 아는데, 어쨌든 잉그램은 클러치가 없는 선수고, 지난 경기에도 4쿼터에 좀 판정에 있어서 좀 애매한 판정들이 나왔는데, 타운스가 이제 좀 그거 하면서 테크니컬 파울 2개 받고 퇴장 당했었는데, 저 그 타운스가 그리고 6분 전이었는데, 4쿼터 6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퇴장 당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 타운스 없이 미네소타가 경기했거든요. 1옵션 없이 했어요, 클러치를. 근데도 그걸 못 좁혔어요. 저는 나가길래 이거 터졌다, 진짜 뉴올이 이길 수도 있다, 마이는 무조건 터졌고 뉴올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와, 그거를 못 좁히고 미네소타가 결국 마인까지 하는 거 보면서 이 경기를 결코 뉴올 쪽으로 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패트릭 베벌리도 나와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줬고,
디안젤로 러셀이 초반에 야투가 좀 아쉽긴 했는데 클러치 때 사실 개뽀록샷이긴 했는데 좀 뭐 해준 부분이 오늘 경기도 좀 긍정적인 뽀록샷이긴 했지만 어쨌든 해줬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자신감을 찾거나 하는데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걸로 보이고 앤서니 에드워즈는 여전히 뭐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미네소타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불안해 보이긴 해요. 조금은 이게 더 좋아. 당연히 이게 그때는 제가 뭐 마인 그냥 쉽게 마인까지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사실 일반승만 좀 찍는 게 좀 낫지 않아 보일까 싶기도 합니다. 간다면 어쨌든 덴버 대 클리블랜드인데 클블이 지난 애틀란타 상대로 이변을 일으켰어요. 어쨌든 뭐 요키치 대 빅맨 왕국 클블인데 바로 들어가서 저는 덴마업 봅니다. 덴마업. 물론 덴마업 전제 조건이 덴버의 야투율이 좋다는 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터프샷 이런 거 다 들어간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넣어줄 건 넣어준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더 괜찮다라는 가정하에 덴마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클블의 빅맨진 때문에 요키치가 뭐 계속 포스트업 하거나 해가지고 골 밑으로 계속 들어가서 득점하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 빅맨진들이 그거 하기 때문에 요키치도 그렇게 되면 좀 체력적으로 많이 딸려서 결국 후반에 4쿼트 좀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키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가드진이나 아니면 뭐 마포주 같은 아니면 벤치 뭐 제프 그린 도지어 이런 애들의 좀 외곽 쪽에 득점포를 많이 좀 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점을 오늘 경기 덴버가 좀 많이 쏠 것 같고 아무래도 클리블랜드의 백코트진의 사이즈도 물론 갈란드가 안 나오고 뭐 루비오 나온다 하더라도 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루비오가 190인가? 섹스턴이 185인가? 아무튼 작아요.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괜찮아 보이고 또 빅맨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동용면에서 따라가기 좀 느려 보여요.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애초에 그런 정신없는 뭐 상대 스페이싱이나 뭐 킥아웃 패스를 잘 막는 팀도 아니고 수비가 허당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골밑만 지키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키치 BQ 높은 요키치가 이제 잘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킥아웃 해주고 다른 선수들은 뭐 엑스트라 패스나 같은 거로 저는 오픈 3점 기회가 덴버 쪽에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3점들이 좀만 터져주면은 뭐 중간에 가비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덴버가 의외로 클블이 애트를 잡긴 했지만 덴버가 의외로 좀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좀 짧게 끝난 것 같네요. 아무튼 간에 NBA 초반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흐름을 한번 잡은 사람들은 쭉 갈 수 있는데 이게 한두 번씩 뭐 좀 흐름을 저도 아직 좀 잘 못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초반에 잘 잡았다가 중간에 한번 삐끗해가지고 뭐 그러신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초반 흐름이 어떻게 가냐를 봐야 되는데 그게 보통 한번 삐그러지면은 다시 흐름을 잡기가 초반 흐름 같은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조심해가지고 배팅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